만나면 좋은 친구 MBC.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고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설레기도 하고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요, 크리스마스 또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힘든 사이로. 추운 겨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연말 행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원주 지역의 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일단 이곳의 이름이 너무 예뻐요. 햇살. 그래서 저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데 햇살 지역 아동센터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햇살 지역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정말 햇살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가정환경 쪽에서 받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채워주고자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친환경적인 먹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부재중이거나 맞벌이 가정으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실 뛰어놀 수 있는 만한 공간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 끝나고 여기에 와서 쉬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데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여기 이런 게 있나? 그래서 방과 활동으로 이렇게 하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특별한 날. 분주한 분위기 속에 선생님들이 연말 준비에 바쁩니다. 센터에서는 기초학습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친구는 오늘 어떤 거예요? 저 MC하고 연극 공연을 합니다. 우리 친구는 고3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10대 마지막 크리스마스, 마지막 연말이라서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아쉬워요. 좀 있으면 이 센터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더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앞으로 뭐 꿈이나 바라는 점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고3 아이의 꿈을 실제로 센터에서 이룬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센터 출신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근무 중이죠. 네, 우리 선생님은 여기 햇살 지역 아동센터와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여기 때때 졸업생으로 사회초년생으로 여기 입사를 해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창시절을 보냈던 곳에 다시 사회복지사로 와서 활동하면 어때요, 기분이? 이게 선생님으로서 대하는 거랑 또 언니, 오빠, 동생으로 지냈던 거랑 되게 느낌이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 유독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이것저것 막 공연 준비도 하고 이거 챙기다 보니까 되게 바빴습니다. 오늘 또 공연이 있어서 바쁘시구나. 네. 저희가 왔는데 좀 도와드릴 건 없어요? 정말 저희 남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없구나. 피디님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일한 남자. 네. 제가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가 지역아동센터 맞나요? 예!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산타가 어디가 왔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나눠달라. 센터 선생님의 부탁으로 일일 산타 역할에 나선 담당 PD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에 연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는데요. 공연을 앞둔 아이들의 맹연습 가운데 아이들이 먹을 김밥 준비도 도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처럼
센터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정이자 학교인 셈이죠. 공연에 앞서 지난 1년간 준비한 전시회를 만나러 학성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오늘 아이들이 뭐 공연을 한다고 해서 아까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여긴 또 전시장이네요. 전시도 준비를 하셨나 봐요. 예. 저희가 지난주 9일에 개관을 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한 작품을 여기 전시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잘했거나 그런 퀄리티에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나름 작가가 되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니까 아이들의 그 자신감도 업이 되고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 도시재생하고 저희 그 생명연구소하고 같이 아이들이 일단은 무엇보다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자, 소리 키우고. 밤이 찾아오고 본격적인 센터 발표회를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아니 지금 다들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공연이 어떤 공연이에요? 저희 이제 오늘 하는 공연은 저희 아동 청소년이 1년 동안 준비했던 이제 모든 공연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인데요. 아동은 올해 댄스를 했었고 저희 청소년 아이들은 연극 프로그램을 2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오늘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무대일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무대 잘하라고 선생님이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햇살 친구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올해 이 발표회 잘 마무리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햇살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힘찬 응원에 힘입어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는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지난 1년간의 결실을 맺는 밤.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한데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들의 올 겨울이 좀 더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연말, 아이들이 준비한 전시회와 공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활동과 많은 지원으로 자라나는 새싹인 아이들의 꿈이 더욱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호수가 품고 있는 역사. 이제는 물속에 가라앉은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추억. 무대를 통해 다시 끌어올린 이야기. 뮤지컬 소양소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춘천의 소양강댐. 수면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로운 물 한 개가 낭만적인데요. 해저문 소양강에 아니 이 18 소녀가 노래 적기에는 강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룻배 타고 건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 크지 않았죠. 아 그래요? 네. 왜요? 옛날엔 여기에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요? 네. 난 믿을 수가 없는데 피디님 증거를 가지고 있어. 증거. 아니 강원 상류가 하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진짜죠. 소양강댐 옆에 자리한 수몰전시관에 가면 50여 년 전 댐이 건설되기 전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기기 전 무척 번화하고 풍요로웠던 옛 마을들. 여기 내평리 지도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극장도 있고요.
뭐 경찰서, 사진관,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극장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극장이 있는 거잖아요. 꽤 큰 마을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땅을 일고 논농사를 짓고 강에서 철렵을 즐기며 살던 사람들. 춘천에서 유일하게 38선이 지나는 북산면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북한군과 맞서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내평리의 경찰관들은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켜내기도 했죠. 알고 보니 소양강댐 물 아래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너도 가고 싶니? 같이 갈까? 같이 갈까? 네, 대답했어요. 소양호의 옛 이야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한 극단의 연습실. 곳곳에 나룻배가 보이는 공간에서 배우들이 한창 연습 중입니다. 여기서 그 소양강댐 관련된 뮤지컬을 연습한다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어떤 뮤지컬인 거예요? 잘 오셨어요. 맞아요. 어떤 뮤지컬인 거예요? 저희 소양소녀는 우선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된 마을을 주제로 만든 뮤지컬인데, 소양댐이 생기면서 터전을 잃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았던 당시에 춘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지만 나중에 가서는 감동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립지. 여기는 배도 많고 사공도 많았지. 일하는 인부들의 고기잡이 낚싯배도 한가득. 고향이 수몰된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어제 일처럼 고향을 선명하게 떠올리는 순이 할머니. 가뭄으로 소양호의 바닥이 드러난 날, 순이 할머니는 옛 고향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댐이 건설되기 전 풍요롭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뮤지컬인 만큼 감미로운 노래를 통해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배우들. 그런데 연출가의 눈이 매섭습니다. 원래대로 해봐 그냥 제동이가 둘, 셋, 넷. 달콤한 미소로 날 불러주렴. 달콤한 미소로 날 불러주렴. 날 불러주렴. 뭐가 일부러 틀리게 하는 여기 하고 있는데 야가 계속 나오는 게 약간 이상해요. 뭐가 잘 안 맞으시나 봐요. 연습 중입니다. 연극에서 부부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잘 맞으시나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 고부 맞네요. 어떤 좀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춘천에 살면서 사실 그 소양강댐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사실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평소 관심은 없었는데 이거 작품하면서 오히려 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자료 조사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해는 1973년. 소양강 수몰댐 지역에 극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극장 있었습니다. 그럼 좀 얘기해. 스몰 전시관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스몰 전 시간에도 또 지금 시선이 곱지 않아졌어요 지금.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소양소녀, 어떤 내용인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어차피 배 타는 사람도 없는데 그 고물도 팔기로 했다. 절대 안 돼요. 이 배는 절대 못 건드려요. 아버지 안 돼요. 이 배는 절대 안 돼요. 아버지. 댐 건설로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 끝내 소양강을 등지지 못하는 순이. 불화는 사랑하는 가족마저 갈라놓고 마는데요. 애초에 너 같은 걸 주워다 키우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고향과 더불어 물속에 묻어버린 아픔을
그녀는 드러난 강바닥과 함께 마주합니다. 슬픔은 기억이 되고 눈물도 추억이 되었단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나룻배를 꽁꽁 묶어두고 살아온 세월. 마을이 물에 잠길 때 어쩌면 눈물로 호수를 채웠을 수몰민들의 마음이 순이의 노래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눈앞에 있어도 이제는 밟아볼 수 없는 고향 땅. 이 뮤지컬이 그 마음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겠죠? 관객분들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같은 것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잔잔한 강물 위라고 생각하시고 배에 탄 그 생각으로 다 같이 옛날의 그 춘천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아름답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웠기에 더욱 애달픈 소양호의 옛 이야기. 앞으로 강원도민들을 찾아갈 뮤지컬 소양소녀,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못 잡으면 그 잡을 수 없다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지금 이 지역은 올해 3월 4일 발생했던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현장인데요. 이번 울진삼척 산불은 3월 4일에 발생해서 3월 13일까지 총 9일 동안 지속됐던 산불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최대 면적을 태운 산불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이 명백히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기상청에서 발행한 그 겨울철 강수량 데이터와 겨울철 평균 기온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 강수량은 평균 강수량의 10% 미만일 정도로 아주 낮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시는 곳은 응봉산 정상부와 삼척시 가곡면 일대입니다. 울진 산불 발생 그 발화 지점부터 약 한 2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3월 4일 처음 불이 발생한 뒤로 이곳에서부터 저 뒤로 불이 점점 번져 나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숲은 지금 전소된 숲이고요. 보시면 아직까지 숲이 회복되지 못하고 까맣게 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삼척시 원덕읍, 특히 가곡면 일대 이 덕풍계곡 주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원래 예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이 주로 서식하던 서식지입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 사냥뿐만 아니라 총 19종 정도의 포유류가 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5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입니다. 이번 야생동물 탐사단 행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간 진행이 됐고요. 저희 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분들 중에서 이제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고 특히 울진 삼척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주말 기간 동안 잠깐 내려와서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 흔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민분들이랑 같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확실히 이 산불과 지역 동물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많이 깊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매년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현장 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도 이제 집을 잃고 피해를 입듯이 동물들에게도 이
산불은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지금 2019년부터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보통 숲이 회복되는데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은 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될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도 직결되는데요. 이 숲에 원래 살고 있던 생물종들이 긴 시간 서식지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 서식지로 돌아오고 빨리 회복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불이 진화된 이후부터 이 울진 삼척 지역 산불 피해지의 야생동물 현황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쪽 삼척 그리고 덕풍계곡 지역은 지난 3월 말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나무 껍질이 벗겨진 자국이 사냥들이 뿔질을 한 흔적입니다. 사냥들은 이렇게 얇은 나무 가지에 뿔로 상처를 내서 흔적을 남겨주는데요. 이런 흔적은 자신의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다른 사냥들과 의사소통하는 그 표시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언덕 그 봉우리가 응봉산 정상입니다. 저 정상 너머에 살던 동물들이 불을 피해 지금 여기 삼척 덕풍계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부쩍 늘어난 동물들 서식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은 고라니 동이고요. 동이 녹록는 지는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산불을 피해서 동물들이 도망왔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야생동물들의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산불로 피해 입은 동물들이 불을 피해 도망와서 이 지역 개체수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흔적들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훼손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의 서식지가 약 4,3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그 서식지에서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러면 같은 개체수가 더 좁은 지역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 밀도가 높아지고 원래 각자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인데 영역 싸움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또 그만큼 같은 아이들이 적은 먹이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식지 감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여기 삼척 말고 울진 지역에 36번 국도라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게 사냥 서식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그 지역 주변에서 사냥들의 흔적이 부쩍 증가했고 저희가 설치해놓은 카메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밀도로 사냥들이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산불로 인해서 도망온 친구들이 도로 근처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냥들은 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거의 50m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것처럼 갈 곳을 잃은 친구들이 도로까지 오고 또 도로 앞에서 그 너머 숲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좁아져서 도로를 건너는 무리한 이동을 계속 시도하게 되면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산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60% 이상이 산지인 국가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증가할 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지에 대한 관리와 보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이 굵고 품질 좋은 감자와 새콤달콤 아삭한 사과,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평창의 특산물로 만드는 천연 발효빵과 대관령 목장의 우유와 농산물을 활용해 만드는 푸딩까지 평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강한 로컬푸드 디저트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새하얗게 눈꽃이 피어난 평창군 봉평면. 시니어 창업자들이 모여 운영하는 이곳 봉시크몰에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의 빵으로 가득한 이곳. 평창 감자로 만든 감자식빵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는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이제 이 속에서 자라는 농산물들이 저희들은 이제 몸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재료들을 빵 속에 한번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로 빵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본 감자식빵. 천혜의 감자 생산지 평창에서 나는 감자에 치즈와 바질을 넣고 여기에 크랜베리가 어울려 더욱 달콤하고 담백한 식빵. 그 위에 한 번 더 감자 토핑을 가득 올려주면 그냥 식빵과는 자태가 남다른 감자 식빵의 탄생.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식빵이 또 있는데 바로 봉평사과로 만드는 사과식빵 되겠다. 재료 준비부터 반죽에 들어가는 천연 발효종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슬로우푸드 수제 발효식빵. 땅이 비옥한 고랭지에서 자라는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봉평사과가 주재료인데 빵에 들어가는 이 로컬푸드는 사장님 부부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엄선합니다. 안단 사과가 있어. 아유, 야 향기 너무 좋다. 사과. 매일같이 이웃 농가에 직접 사과를 가지러 가는 부부. 이 사과 식빵을 만들게 된 데는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소 평창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즐겨 먹었던 부부. 역시 평창 사과가 육즙도 많고 아주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지, 그지? 그래. 이거. 1년 전 즐겨 먹던 사과로 빵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연구하고 만들어 본 끝에 탄생한 사과식빵. 직접 배양한 천연 발효종 르뱅과 유기농 밀가루를 넣어 소화가 잘 되는 빵으로 탄생됐는데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봉평사과가 부드럽고 담백한 반죽과 만나 한 번 먹어보면 계속 먹게 되는 사과식빵으로 완성됐다는 얘기. 감자식빵과 함께 인기 메뉴로 자리 잡은 사과식빵. 빵이 완성되기까지 5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데 매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빵을 굽는 이유. 이 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노릇하게 갓 구운 빵.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이제 이 컨셉이 로컬 푸드 베이커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 밭에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그래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아주 유기농 쪽에 가까운 이런 농산물들만. 맛있게 드세요. 이게 사과야? 사과 식빵은 여기 사과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감자 식빵은 보통 이렇게 감자가 너무 담백하니까 이게 빵에 넣으면은 맛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스, 바질 소스하고 곁들여진 게 너무 입맛이 당기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봉평인으로서 보는데 진짜 이건 감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한번 드셔봐야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겁니다.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뭐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100% 그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저희들은 이제 빵으로 만들어 팔고. 말이 필요 없는 빵 맛이 궁금하다면 평창으로 가봐야겠네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조합의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서 가봤는데 좀 신기하지 않냐? 뭐. 참신하다. 맛있네. 곤드레 맛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네. 맛있네. 넌 뭐야? 서리태? 서리태도 특이하네. 자, 신기하고 참신한 맛이란다. 고등학생 2명이 평가하는 이 맛의 주인공은 바로 푸딩. 우리의 토속적인 농산물이 서양식 디저트인 푸딩 속으로 서리태와 메밀, 옥수수, 곤드레와 오미자 모두 평창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활용했는데 서리태 같은 경우는 저희 예비 시아버님께서 이 근방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서리태이고요. 서리태를 직접 볶고 갈아서 이렇게 서리태 가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유에 고소한 서리태 가루를 넣어서 끓이고 냉장고에 넣어 3시간 동안 식히면 탱글탱글한 서리태 푸딩이 완성된다는데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우유는 해발 1000m의 청정지역 대관령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 아니 그런데 이 특이한 조합의 디저트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어떤 교육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육에서 평창 여행 중에 소비할 만한 상품들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뭔가 평창 여행에 오셨는데 다양한 뭐 즐길거리, 먹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평창 진부면으로 귀촌을 한 사장님. 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특산물을 활용한 푸딩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창에는 정말 질 좋고 맛 좋은 농산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창에서 자라는 질 좋고 맛 좋은 농산물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개발하게 된 메뉴라는데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맛을 나누고자 방부제와 보존제는 첨가하지 않고 만든 건강한 디저트. 강원도 아니래요? 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죠. 평창의 옥수수와 대관령 유기농 우유의 기막힌 만남. 탱글탱글한 식감이 말이 필요 없는 옥수수 푸딩. 자극적이지 않은 웰빙 간식으로 딱이고 쫀득쫀득한 식감의 푸딩과 몸에 좋은 농산물의 건강한 만남. 어느 맛 하나 비슷한 느낌이 없고 재료의 맛과 식감을 살린 6가지 푸딩. 이색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단골 손님도 많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5가지 오미자 맛이 고소한 푸딩과 만나 상큼상큼하게 변신한 오미자 푸딩도 맛이 살아있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먹으니까. 그니까. 푸딩이랑 먹어도 그 오미자 맛이 살아있다. 근데 이 오미자도 평창 거지. 그치. 제가 오미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곤드레는 나물이라 싫어하고 서리태콩은 콩이라 싫어하는데 그런 좀 지역 특산물들을 푸딩이랑 섞어서 먹고 좀 더 호감이 가고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미자, 곤드레, 우유, 메밀, 서리태, 옥수수, 푸딩 먹어봤더래요. 푸딩 먹으러 진부로 놀러오세요. 로컬 푸드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 평창에 가면 꼭 한번 먹어보드래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과 밥 한 끼 해야죠. 먼저 우리 가족부터. 광주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어? 아버님 때는 민물장어 유통만 하시다가 저때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전국으로 유통을 하다가 직접 소비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8년째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앉으면 되나 했더니 문전박대? 쫓겨난 곳은 장어직 판장. 와, 이게 다 장어야?
제가 지금 민물장어 양식수협에 중민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정식 등록 업체 자격으로 산지 그 전라남북도에 있는 직접 양식하시는 양만장에서 고기를 매일매일 좋은 고기를 엄선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식육식당 개념으로 손님들이 직접 드시고 싶은 양이나 드시고 싶은 사이즈를 골라서 직접 결제를 하고 식당으로 오신 다음에 상차림비를 따로 결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르는 장어라. 그런데 어떤 장어가 좋은 장어일까? 등이 검고 배가 하얀 장어가 육질이 조금 부드럽고 맛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이 검고 배가 하얀. 저 녀석이 좋겠다. 이걸로 주세요. 드디어 내가 직접 고른 장어를 구울 차례. 그런데 장어는 좋은 장어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잘 굽는 게 중요한데 다 구워주시니 문제없네. 네모 반듯하게 잘 익은 장어 잘 먹겠습니다. 은은한 숯향 사이로 느껴지는 담백한 장어의 맛. 깻잎 절임에 싸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양파 절임이랑 곁들여서 생강이랑 야채 쌈해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김치가 아주 맛있거든요. 김치, 신김치에다가 그 장어를 싸서 저는 먹는 걸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우리 가족 연말 회식 메뉴, 특히나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여기로 와야겠다. 항상 저는 산지에서 좋은 장어만을 이렇게 엄선해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가족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예약 문의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예약 받아서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뭔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재밌으면 그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커서 무섭고 긴장도 됐는데 나중에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도 하는데도 옆에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어요. 돌려봤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들어. 그렇지. 계속 가고 짜야지. 들어봐. 그렇지. 그 정도 갖고. 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일반인 할 때 2반은 수업을 뭐 그냥 진행해보실까요? 네. 안 그러면 그 체험 활동 하는데 그 정말
자, 오늘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MBC 경남에서 주관한 제1회 모두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드론 체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경남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종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있습니다. 실은 드론을 조립을 해볼 겁니다. 분해되어 있는 조립 키트를 조립을 함으로써 드론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보고 기본적인 조작 연습을 안전하게 하고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실제 대형 드론을 가지고 조종을 해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앞으로 간다. 그럼 뒤로 당기면. 뒤로. 왼쪽으로 했으면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드론이라는 기체는 지구의 중력을 반하는 양력을 이용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하강을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드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주고 직접 만들어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각자 두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처음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인딩을 할 거야. 44초 43.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워서 살짝 초반에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쉬워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뭔가 제가 드론을 날려보니까 뭔가 이 드론이 뭔가 저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진 한번 쭉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옆으로 좌우로 한번 시험 비행하고 그다음 다시 이쪽 위치에 와서 삼각 비행 한번 하고 그다음 착륙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산업을 대표하는 미래 기술인 드론을 제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드론 제작 과정과 띄우는 과정이 마중물이 되어 더 높게, 더 멀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H가 되어 있는 게 높이, 기체가 어느 정도 높이는 지금 저 기체는 90m 있거든. 비슷한 높이에 있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높이는 지켜줘야 되고 D는 디스턴스, 기체와 지금 조종자하고의 거리를 말해주는 거야. 체육관으로 고고!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해야지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일 있으면 전진하면 나한테 가. 1대1로 이제 시합을 할 거예요. 누가 많이 넣는가. 우와. 자, 많이 넣는데 이것도 또 조가 바뀌어서 가서 설명해요. 자, 빨간색이 뒤쪽. 그럼 우리가 돌려야지. 돌려야지, 기체는.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자. 너무 기분이 좋고 이기니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드론 화이팅! 드론이란 부분이 앞으로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드론을 날려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드론을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됐는데 꽤 잘 날아가고 좀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고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은 세상으로!